아름다운 청정 자연 환경과 사계절 싱싱한 농수산물. 수만 명의 문화 이주자에 줄을 잇는 천만 관광객까지 모두 제주의 이야기다. 새로운 연결을 통한 창조의 섬 제주라는 비전으로 출범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정보기술과 연결,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 1년의 성과를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한국판 실리콘비치를 꿈꾸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나본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이후 성과를 점검해보고 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정환 센터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에서 멀리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면 일과 휴양 그리고 문화가 결합된 창조의 섬, 뭐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비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실천돼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의 성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6월 26일에 개소한 이래로 동아시아 문화와 IT가 결합된 창조허브, 관광산업 고부가 가치와 그리고 탄소 없는 섬 2030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와의 협업, 사업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지난해 도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예비 창업팀과 창업 초기 기업 9개를 선발해서 육성해 왔으며 올해는 제 5개 기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개 기업 모두 제주도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ICT 분야 유망 기업 K글로벌 300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입주기업 모노리스와 TND에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요. 네, 제주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창업 허브 구축을 위해서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말레이시아 MOL 같은 기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워킹 스페이스가 MOU를 맺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인도네시아 후브세 발리와는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진출 사업을 통해서 4개월간 3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총 190억 원의 투자 유치와 중국 시장의 데모데이 우승 등의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금 ICT 분야 유망 기업 선정이 됐는데 바로 우리 센터 안에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랑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센터에서는 입주기업 10곳과 7개의 보유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6개 기업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ICT 유망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그중 하나인 파닥파닥은 제주대학교 학생과 제주에 있는 고등학생 IT 영재가 함께 만든 서비스인데요. 학생들이 한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네. 고등학생 1명과 이제 대학생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문시장, 제주도에 있는 대표적인 그 동문시장에 신선한 수산물을 이제 O2O로 식탁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TND에는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중국인들이 자유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음식을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음식 메뉴판을 중국어로 만들어주고 스마트 관광 앱을 통해서 결제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잉은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 개발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제주에 신화가 18,000개가 있습니다. 그 18,000개 신화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창조융합센터의 문소 작가와 그런 어떤 협업 MOU를 통해서 체코에서의 어떤 공연 이런 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지난 가을 겨울에 걸쳐서 지금 강원센터하고 함께 또 협약하신 것도 있고 같이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코리아 제주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하고 또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주최자로 같이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간의 협력의 새로운 모델도 제시를 했는데요. 수도권에 집중된 네트워킹과 콘텐츠의 지역 확산을 위해서
창업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 비대칭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던 만큼 제주에서 20명, 네. 강원에서 20명, 그리고 수도권 20명, 예. 해외에서 10명이 참여해서 해커톤을 진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각 지역에서 창업 생태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서 지역에서의 창업 생태계에 관한 논의의 장도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코리아 제주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그런 해커톤을 비롯하여 네. 또 지식 정보의 공유의 장을 넘어서는 공동 의제를 설정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축의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냥 뭔가 발전을 네. 위한 분석, 재해석 네. 이런 과정이 됐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류 지원존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체류 지원존 어떤 건가요? 관광에 특화를 좀 시키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제주센터는 이제 제주에 체류 지원 한 달 동안 체류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주의 서귀포의 이중섭 선생님이 11개월간 체류했지만 제주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처럼 네. 체류하시는 분들이 제주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했던 시범 사업에서는 6개 팀이 참여를 했었고요. 네. 올해 정규 사업으로 채택해서 35팀의 도외의 스타트업이 도내 또 기업들, 네. 창조적인 주체들과 연결돼서 시너지 창출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마이 리얼 트립, 에피세리 등 10팀의 스타트업들이 제주에 체류하면서 시너지 활동을 만들어갔고요. 네. 지난해 체류했던 사례 중에는 도시문화 콘텐츠 창작 기업 어반플레이가 체류를 통해서 제주 이야기 매거진 인과 교류하고 또 제주 농수산물 유통 마을 기업 네. 무료 외갓집과 공동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네. 체류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계속 시너지가 나는 그런 성과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체류 지원전 지금 말씀으로만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그림을 못 보여드려서 좀 답답한데 네. 어디 보면 좀 참고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네.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는 네. 걸로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제주 출범 당시에 제주센터 출범 당시에 대통령이 제주도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가 되는데 센터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까지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제주혁신센터는 제주도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 것입니다. 제주는 탄소 없는 섬 제주 플랜을 통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100%, 전기차 100% 대체라는 혁신적 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풍력 발전에 유리하게 바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길이가 길지 않아 전기차 운행에도 최적지입니다. 앞으로 제주센터는 관련 벤처 기업의 창업 지원, 개발기술 테스트와 검증 등 창업 프로세스 전 과정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섬에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결합시킨 투자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에 사업화는 물론 한국형 모델의 해외 수출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조금 전 시간에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 얘기를 했는데 비축하고 사용하는 부분도 중요한 그런 역할인데 또 어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탄소를 강화시킨다, 특화시킨다 했는데 제주는 반대입니다. 지금 탄소 없는 섬. 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이 부분 지원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제주도는 어떤 측면인가요? 2030 년까지 세계적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이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센터 간 연계 사업을 통해서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태양광 그리고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협업을 통해서 제주도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테스트베드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2016을 통해서 탄소 없는 섬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체험 행사와 세미나 그리고 전기자전거 체험 탑승을 통해서 도민들의 관심, 참여를 이끌어내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탄소 없는 섬이라는 게 갖는 상징적 의미가 좀 큰가 봅니다. 그렇죠? 천혜의 자원 보고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도 대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업하고 1대1 구조거든요. 근데 제주는 지금 1대2 구조입니다. 어떤 이유고 또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제주도의 대표적인 미래 산업이 IT와 BT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IT 기업 카카오와 BT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홍보, 스마트 건강 시범 사업, 그리고 문화융합 산업 공모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카카오는 직원들을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관광에서 전담 조직을 꾸려서 이게 오픈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음에 스토리 펀딩 그리고 그런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를 통해서 창업 자금 지원과 팔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은 작년 10월 27일에 제2센터를 개소를 해서 도내 뷰티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K-뷰티 오디션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 DB화를 제주 테크노파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지만 사실 이게 뭐 관광객들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솔루션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직접 활용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빨리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스마트 관광 같은 경우는 IT 기반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위치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6차 산업인 오설록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을들을 또 이제 원료 마을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오설록 먹어봤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시간상 저희가 좀 마지막 질문 드리게 되는데 올해 제주창조경제센터가 이것만큼은 꼭 역점을 둬서 해내고 싶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입주기업의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주기업이 이제 6개월 돼서 졸업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포스트 BI 졸업 후에 이제 육성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BI를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공간의 확보 그리고 그들을 엑셀러레이션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중점 사업이 고용존입니다. 고용존은 이제 지역의 이제 인재들이 좀 현재는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이런 스타트업이 커나가려면 인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의 인재들을 또 매칭해서 스타트업을 같이 키우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고용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창업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기업들과 상생 전략을 마련하고 도내의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이제 유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고등학생의 아이템부터 뭐 대학생들 또 전문 기업인들의 아이디어가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더 큰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정환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